네, 증시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화영입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나토 회담 전에 진행된 이 기자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MOU가 끝난 것 같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죠. 이로 인해서 유가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안 그래도 우리 시장 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등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 애프터 마켓에서 삼성전자 26만 원 선, SK 하이닉스 200만 원 선이 깨지는 등 낙폭이 좀 깊어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네, 내 계좌 보고 있으면 속상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향후 하반기에 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준비해 뒀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등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증시콜라텍 커리큘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요, 지금 시장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이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급등한 바 있죠. 이러한 종목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지 혹은 매도해야 하는지 전략들 꼼꼼하게 짜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10시 3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주목해볼 만한 시크릿 종목 한 가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젠 반도체만으로 이 지수를 유지할 수는 없겠구나가 판명이 났죠. 그렇다면 이 반도체와 함께 오를 수 있는 섹터 어떤 섹터인지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증시콜라텍 에서 이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어떠한 상승률 보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가장 특징적인 섹터 하면 로봇입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LG CNS 살펴보실까요? 3거래일 만에 17.5%의 상승률 굉장히 빠르게 달성해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4거래일 만에 11.5%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기간에 57.5%의 상승률을 달성한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러한 상승 낼 수 있는 종목 준비해 뒀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생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좋은 종목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만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지만 이놈의 한국 주식시장이 아주 그냥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제 마음과 다르게 좀 종목의 주가가 하락만 하는 그런 조금 어두운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 부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주식 회사 오늘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앞으로도 다음에도 또 뭐 남은 7월 달도 남은 올해 2026년도 영웅 전찬함과 또 증시 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수는 6월 19일 이후에 무려 24%가량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는 기아, 더불어 어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0위까지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담 전 진행한 이 기자 인터뷰에서 이제 MOU는 끝났다, 뭐 전쟁이 이제 휴전이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재개설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뭐 반도체 피크아웃부터 시작해서 유가의 급등, 국채금리 급등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는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네. 종합 화면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가 둘 다 마이너스 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야, 내일 정도 되면은 이 코스피가 얼마? 7천 이하로 저는 깨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7천 이하가 코스피가 7천 이하로 가면은 코스닥 역시도 750선까지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심리적 저항선이 어떻게 보면은 750에서 700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아마 조금 많이 더 코스닥의 낙폭은 더욱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매 동향을 보면은 그래도 오늘 좀 반가운 조금 소식이 있는 게 그동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한마디로 매도만 했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다시 매수세로 조금 오늘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게 좀 한 가지 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500원대. 와, 이제는 1,560원까지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딱 찍는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현실은 코스피 코스닥이 5% 이상 하락하면서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시장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 나올 때 시장은 상승 나오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 나올 때 시장은 하락 나오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 증시인데 근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살아남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뒤에 화면 통해서 이제 코스피 차트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 19일 코스피가 9,385원, 9,385포인트까지 갔을 때 이때 원달러 환율은 얼마였는지 알아요? 1,550원대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환율도 말이 안 되는데 코스피도 말이 안 되게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쭉 이렇게 내려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가 이때부터 조금 반대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나오면은 코스닥은 하락 나오고 코스피가 하락 나올 땐 코스닥은 또 똑같이 하락 나오는 한마디로 코스닥만 불쌍한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똑같이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엔비디아보다 실적이 높이 나왔던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89조 가까이 나온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7% 그날 하락했고 코스피는 8% 이상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이상하네. 이해하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시장의 모습이 요즘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수익까지 보려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게 상식적이지 않게 역으로 생각하면 역발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 요즘 같은 시장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조금 질문 주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수익 보려고 하면은 한두 시간 만에 무조건 깨지고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수익 보려고 했던 마음은 던져버리시고요. 버리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1, 2주 안에 또는 한 달 이내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정하고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은 제가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은 사실상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성어인 삼전닉스 두 개 ETF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수급 심화 손림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런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승하는데 그 종목들만 코스피 안에서도 그 종목들만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마냥 이렇게 두고만 보고 있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닥 지수가 뭐 10개월 만에 800선을 내주고 코스피는 그래도 7,000선이라도 어떻게 보면 7,000선 깨지지 않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넥스트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빠진 걸로 봐가지고는 내일도 아침 개장하고 나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제가 보기에는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직접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라도 시장을 조금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워가지고 많이 좀 심란할 수 있어요. 한 달 사이에 몇 퍼센트 빠진 겁니까? 거의 30% 이상 빠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란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뭐 해야 된다? 홀딩 해야 된다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부실한 기업, 동전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에 다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홀딩 해야 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패닉셀. 네, 여러분들은 외국인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 보유 주식 팔아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민 갈 거 아니면은 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무조건 견뎌야 된다. 겨울에 개구리가 잠을 자듯이 무조건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기 전에 저희 매크로 변수부터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우선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가 26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 하이닉스는 200만 원 선 깨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ADR 상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레버리지 ETF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오늘 장중 저점인 7,186선을 넘어서 내일은 7,000선을 깨진 않을까 이러한 걱정마저 드는 시점인데요. 네,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방 압력을 가했던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재료들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 얻어야 될지 하나씩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계속 이재명 정부의 네. 이재명 행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에 조금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제가 물론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저도 역시나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인사이트 소식 말고도 전해드릴 내용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일단 우리 오프닝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안 할 것 같은데 하기 싫어. 이란은 트래시야. 이렇게 가격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넥스트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리고 또 그 외 뭐 여러 회사들의 주가도 낙폭을 크게 다시 한번 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과 그리고 또한 또 정부에서 뭐 이게 은행권에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은행의 대출 한도 같은 경우가 이제는 더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마디로 부동산 옥죄기, 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이게 조금 대출 한도도 줄이고
그리고 또 여러 조금 대한민국에 조금 이 부동산 가열지구라고 선정되는 그런 지역들에 얼마 전에 구리나 동탄이나 시흥 같은 경우도 이제 토지 허가제가 딱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부동산 옥죄기나 이런 정책을 좀 보면서 아 이거 조금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활기를 조금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동산 정책을 좀 옥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투자를 저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해야 되고 지금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박앤세일 안 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량한 회사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인사이트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10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붕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750선이 무너지면 700선까지는 바로 어떻게 보면 하락 나올 가능성도 크고 여기서 700선이 깨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2년 전 가격으로 내려가는 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 작전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과 이란에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지속된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좀 충돌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봐가지고 이게 학전으로 가냐 아니면은 양국이 좀 완벽한 종전 협상을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성장통 같은 그런 충돌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증시 흔든 삼전닉스 하이 레버리지 ETF 사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카지노 시장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 폐지 가능성은 사실상 상장 폐지 될 수 있는 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정부에서 어쨌든 이게 좀 문제다라고 이미 인식을 했고 정책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조금 손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ADR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 공모에서 몇 배 초과 청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로도 어떻게 보면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에 더 집중되거나 하이닉스에 더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역시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장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찌 보면은 저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내 시장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관심이 없다 해도 미국 주식을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미국 주식을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이 자리 나와서 여러분들께 계속 짚어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우리 달러 봅시다 하면서 막 엔비디아나 나스닥이나 마벨 테크놀로지나 고프로나 이런 거 여러분들께 공략하자 말씀드려서 계속 추락하는 원화보다 계속 올라가는 달러를 여러분들께 벌어들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한국 땅에 살고 있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게 사실 먹히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은 딱 두 가지 테마만 공략하면 돼요. 요즘 같은 시장에선 삼전닉스라든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니면 그냥 호남 반도체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보혜 양조라든지 강주 신세계 이런 것만 공략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언제 또 차익 매물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 조금 권하진 않고요.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경우가 워낙에 좀 테마주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략하진 않고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보유하신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동전주라든지 시가총액이 200억 미만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홀딩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 5분할 매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상 내가 돈 1,000만 원이든 1억이 있든 간에 1억으로 100종목 사는 것보다도요. 1억으로 한 종목에 올인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한 종목 한 호가 한 가격에 그냥 올인하는 게 아니라 5%, 10%, 15%, 20%씩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5분할 매수로 한 종목을 1억씩 1억을 5분할 매수로 2천만 원씩 집어넣거나 1천만 원을 200만 원씩 5분할 매수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 낮아질 거고 결국 시장이 다시 정상화됐을 때는 주가 상승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실보다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투자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종목의 5분할 매수는 어떤 시장에서든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웅 전차남은 안 보면 안 돼요. 네, 영웅 전차남이 매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잖아요. 네, 매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전 한 번도 단 한 번도 부실기업이나 잡초 같은 회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영웅 전차남과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께서 진행하는 이 팍스경제 TV 본방사수만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으로 재미 볼 수 있는 좋은 종목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방송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딥니까? 하단에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공부방 통해 가지고요.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영웅 전차남이 그 공부방 공지사항에도 적어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이라든지 요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전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섹터별 순환매가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죠. 이로 인해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들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만 해도 어제장 5천억 원가량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LG전자를 필두로 LG그룹주 오늘장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주도주가 쉬어가는 사이 실적을 기반으로 주목해볼 만한 화장품주도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간엔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봐야 할지 힌트를 얻어봐야겠죠. 저희 방송의 특징적인 sek터라고 하면 또 로봇이 있겠는데요. 3거래일 만에 17.5%의 상승률을 달성한 LG CNS, 더불어 단기간에 또 57.5%의 상승률을 달성한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오늘도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종목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체 화면으로 공부방 만나보고 여기서 종목 만나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우리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와주신 시크릿 섹터 그리고 시크릿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장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 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증시 핫 이슈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이런 사실상 네, 시장의 하락장, 폭락장에서도 네, 우리가 네, 오른 종목은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넘겨짚고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보면 시크릿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금호전기, 뭐 C랩, 뷰티스킨, 뭐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회사가 올랐고요. 흥구석유도 올랐고 영흥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장이다 보니까 인버스 테마들이 이렇게 상승 나왔는데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 C랩부터 볼게요. 이 C랩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삼성 SDS와 3,151억 원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시가총액은 1,18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네, 이런 조금 불황장에서 삼성 SDS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 전천후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에 굳이 매수하지 말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같은 폭락장, 하락장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요 시장에서는요. 네, 그래도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F처럼 투자할 게 아니라 T처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는 네, 조금 우리가 이성을 되찾고 네, 조금 그래도 우량한 회사 투자해야 된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 막 넘은 회사 그런 회사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런 회사는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매수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마키나락스 볼게요. 이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피지컬 AI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연일 상승 나왔었던 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오늘은 AWS와 국방 AI 사업 확장, 네, MOU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온 건데 단순히 16% 이상 말고도 추가 상승 나왔다가 윗꼬리를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상장했을 때는 45,900원까지 상승 나왔다가 네, 쭉 내려오다가 요즘 들어 상승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요 이슈만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주가가 추가 상승 나오다가 윗골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더 상승 나오려는 거 아니야 해서 공략했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5월 27일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이에요? 7월 8일이죠. 상장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장한 지 3개월 됐을 때, 6개월 됐을 때 이 회사가 락업이 되어 있는 보호 예수가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때 또 오버행 우려로 인해서 주가 또 하락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지 마시고 최소 6개월 이후에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도 의견 드립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 되지만 매도 의견. 자, 흥구석유 볼게요. 네,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상승 나온 이유 단순합니다. 네, 미국이 어딥니까? 이란을 다시 한번 때렸죠. 네, 너 왜 약속 어겨? 꿀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 유가가 말도 안 되게 상승 나오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역대급 재고이익 남겨둔 재고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네, 역시나 이 회사의 매출이 또 상승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20% 이상 가까이 상승 나온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저점에서 공략하지 못했으면 고점에서 공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수익보다 손실을 가능성 크니까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매수하려고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네,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CE랩 시가총액 1,000억대 이제 돌파한 회사인데 공략해서 뭐합니까?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마키나락스 공략하더라도 보호예수 물량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최소한 90% 물량이 90% 이상의 물량이 시장에 나왔을 때 공략하자 말씀드리고요. 흥구석유 운으로 올라간 거다. 그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때리니까는 올라가는 회사다. 이런 회사 공략하지 말자. 저점에서 공략하지 못했으면 고점에서 공략하지 말자. 말씀드리면서 똑같이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급등했던 C랩과 마키나락스 그리고 흥구석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숨겨진 섹터에 투자 기회가 있을지 저희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께서는 펀더멘탈 쪽으로도 재료적으로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들만 모아 오셔서 굉장히 좋은 상승들 많이 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시크릿 섹터 만나보고 갔어야 됐는데 아까 또 바로 넘어갔잖아요. 혹시 네네. 오늘장 또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안 오르면 이상한 회사, 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 네. 물론 다른 타사 경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 팍스 경제 TV 안에서도 저보다 훌륭하신 전문가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문가님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느 방송에서 경제 방송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다 죄다 상승 나올 종목 가져갔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폭락장에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런 폭락장에서는 F처럼 감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T처럼 이성적인 투자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 F처럼 감정적인 투자에서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보려고 급등하는 테마 같은 거 공략할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T처럼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회사일수록 우량한 회사를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오늘 영웅 전찬함이 가지고 나온 회사는 두 가지 회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회사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두 회사가 상승 나오지 않으면은 한국 주식은 상승 못 나온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이 종목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가운데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다. 난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부터 공략해봐야겠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단에 영웅 전찬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있습니다. 공부방 통해 가지고 영웅 전찬함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찬함이 가지고 나온 두 가지 시크릿 종목,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잘 깨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첫 종목부터 잘 공략해서 좋은 회사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누워서 진짜 이게 돈 벌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반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가 좀 가열된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선 테마, 뭐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너무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때가 많이 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로봇 테마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봇 테마들 가운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회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 오늘 이 방송 통해서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상승률은 30%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주가보다 저는 50% 아니 70% 이상은 더 상승 나온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단에 영웅 전찬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또 그 뒤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릴 거니까는 우리 아나운서님의 안내 멘트 따라서 영웅 전찬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저희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목표 상승률 좀 안전하게 잡아서 30%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제시한 목표 상승률을 보고 있자니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오늘의 시크릿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전체 화면 만나보고 잠시 후에 이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 하나씩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어떠한 모멘텀 그리고 재료를 들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풀어주세요. 네,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섹터는 로봇입니다. 네, 로봇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 우리가 로봇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을 오늘 또 한 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굳이 뭐 방송을 매주 나온다고 해가지고 종목을 매주 새로운 거 가져올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좋은 회사인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이 회사만의 악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수 하락에 의한 종목 주가 하락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다시 소개드림으로써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또 한 번 가지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지난주 방송 보시고 공략했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 즉 물타기라는 추가 매수도 해도 너무 좋은 회사고요. 내가 지난주에 방송을 못 봐서 몰랐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오늘 방송 보시고 내일 공략해도 너무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왜 현 시점에서 로봇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총 4가지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걸 발표했습니까?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기업이 3천조 가까이, 아니다 4천조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로봇과 반도체를 조금 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에서 조금 이런 우위를 가지겠다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로봇 테마 같은 경우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초이스한 픽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망가진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반발 매수세라든지 그때부터는 로봇 테마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에 너무 유입됐던 이런 수급이 로봇 테마로 저는 다시 한번 순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로봇 테마를 오늘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로봇 산업 시장에 우리가 이런 규모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양말 아니에요. 삭스라고 해가지고 이 골드만삭스 한마디로 세계 최대 증권 금융회사 중 하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2035년 로봇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기존 60억 달러에서 수정 380억 달러 한마디로 6배 이상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로봇이 진짜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겠어? 아직 로봇은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봇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집에 로봇 청소기 하나 없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물론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사고 싶다, 사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신혼부부,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혼수나 가구 장만 품목에서 로봇 청소기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도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집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미 수건을 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로봇이 이제 로봇 시장이 좀 경쟁화되고 반도체 시장이 경쟁하는 것처럼 로봇 시장이 경쟁화되면은 아틀라스라든지 중국의 유니트리 G1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1, 2년 내로 우리 정말 일상에 더욱더 가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챗 GPT나 제미나이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시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AI 다음 10년은 로봇으로 향한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겁니까? 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은 로봇 테마에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벌써 나섰죠. 로봇용 안전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네, 헤일로스 4 로보틱스라고 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엔비디아가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 봇을 만들었고 또 그 외에 뭐 아틀라스라든지 유니트리의 지원 여러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대전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만 공략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로봇 테마를 놓치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뒤이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다가 16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피지컬 AI.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지컬 AI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면은 더욱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라든지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우리가 재미있게 봤었던 영화 어떤 거 있습니까? 로보캅 그리고 터미네이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를 넘어서 우리가 피지컬 AI 즉 사람처럼 생각해서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홍보이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안내 드릴 건데 안내에 따라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코스닥 3,000 코스닥을 이끌 영웅 전참이 준비한 시크릿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안내에 따라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더불어 그 우려를 반영한 최근 시장 흐름을 다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결국 반도체만으로는 지수의 고점을 유지할 수 없는 게 판명이 난 건데요. 반도체와 함께 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 전문가님께서는 로봇으로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노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라도 로봇 팩토리 그리고 로봇 상용화에 대한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젠슨황 재료를 가지고 좀 로봇 섹터의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죠. 이 하단 공부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늘의 로봇 시크릿 종목 만나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힌트도 바로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로봇 섹터 그리고 로봇 종목 왜 공략해야 되는지 좀 이유가 얼추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 개인적으로 또 어떤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떤 재료인가요? 일단 이 회사가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조금 듣도 보도 못한 잡초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소형주가 아니다. 맞아요. 다음 사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네. 굉장히 신뢰감이 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간상은 잘 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카이스트 이거 맞나? 예, 카이스트 출신. 한마디로 네,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이공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스트 출신의 이런 좀 그분이 나와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 시크릿 회사 그냥 이분 딱 사진만 보여드렸을 때도 아 영웅 전참이 제대로 된 회사 가져왔구나. 아 역시 부실한 회사 안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볼게요.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는 휴보. 네, 휴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2002년에서 2003년 정도에 개발하고 판매를 한 로봇 회사고요. 그리고 이건 어떤 겁니까? RO-1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협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계 이 회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현대차라든지 뭐 중국의 어떤 회사라든지 유니트리라든지 따라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로봇계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 로봇 투자는 결국 구매에 집중하겠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봇을 등한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미 어떤 겁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미 미국 국가 차원 로봇 전략,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 윌섬의 로봇 AI 센터 이렇게 신설하겠다 한 거잖아요. 이 화면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회사로 보세요? 대한민국 회사로 봅니까? 어떤 회사를 보면 좋을까요? 아나운서님 생각을 궁금한 거예요. 제 생각이요. 뭔가 선뜻 말씀드리기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네. 제가 미국 국적이 있어요. 음. 근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럼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살짝 내정지가 살짝 왔는데 네.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인은 현대차예요.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미국 땅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미국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물론 내 아빠는 현대차야. 내 아빠는 현대차고 나는 현대차가 내 주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미 미국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현대차가 주인이긴 하지만은 미국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 해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미국 기업이에요. 순수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육성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삼성전자가 지분 35%를 투자한 이 회사를 육성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키워봤자 이건 미국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여기다 투입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키우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를 키웠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분 35%를 투입한 이 로봇 회사를 키우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 영웅 전참에 가지고 나온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회사 저는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예요. 주인이 한국 회사라 하더라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어디? 세종시에 이미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 대한민국 기업이다. 토종 기업이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지분 35%나 투자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삼성 로보틱스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최근에 도요타와 휴머노이드 동맹을 확대했대요. 도요타가 어떤 기업입니까? 전 세계 차 판매 1위 기업이에요. 네, 그 회사에 이미 도요타에는 자동차를 제조할 때 사람이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가 이미 로봇을 투입해서 이걸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91만 5천 원. 실제 코스피 9,385포인트까지 간 건 삼성전자가 이끌었지만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가 이 로봇계를 만든 회사가 3,000 코스닥을 견인할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100만 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은 방송 끝나고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그런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